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네, 오늘도 선생님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균류, 곰팡이, 버섯, 효모와 같은 균류 만나봤었습니다. 실제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요. 실제 현미경보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광학 현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광학 현미경으로 집신벌레 핵함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집신벌레와 핵함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너무 궁금해. 자,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이 광학 현미경에 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곳에 보면은 이 광학 현미경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TV 같은 데서도 연구소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현미경 보고 하는 거 보면 이 광학 현미경이 더 많거든요. 이 광학 현미경은요, 생물이나 물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표본을 만들어 관찰하는 현미경인데요. 이 접안 렌즈가 하나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어요. 요즘은 거의 두 개인 걸 쓰죠. 자, 접안 렌즈 알고 계시죠? 맞아요. 눈으로 보는 렌즈가 접안 렌즈, 그리고 대물 렌즈는 물체의 상을 확인해 주는 렌즈입니다. 광학 현미경 역시 접안 렌즈, 그리고 대물 렌즈가 있는데요. 이 위쪽 눈이 닿는 쪽에 있는 접안 렌즈고, 대물 렌즈는 재물대 위에 있는 물체를 관찰할 때 사용합니다. 이 대물 렌즈도 여러 개, 길이랑 뭐 이 두께가 좀 다른 대물 렌즈가 여러 개가 회전판에 붙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전판이 대물 렌즈의 배율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배율의 대물 렌즈가 원하는 재물대에 있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표본 위에 딱 올 수 있게 얘를 돌려서 맞춰주는 건데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쓱 돌아서 덜컥, 덜컥.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배율 그 대물 렌즈가 그곳에 딱 위치할 수 있도록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대물 렌즈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배율에 따라 다르겠죠. 배율에 따라서 대물 렌즈 이게 길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물 렌즈, 접안 렌즈, 회전판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재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물대 위에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표본을 만들어서 이 관찰대 위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클립으로 딱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보통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요? 자, 그렇다면 조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조명이 있고요. 빛을 관찰 대상에 비춰 주는데요. 여기도 역시 조명 조절 나사가 있어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조리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 밝기도 조절해 주고, 그리고 또 빛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지, 구멍을 동그란 이 조리개라는 건 재물대 아래쪽에 동그란 판 같은데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작으면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고, 동그라미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바로 조동 나사와 미동 나사예요. 자, 이 몸체 부분에 보면은 두 개의 나사가 겹쳐져서 붙여져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큰 나사가 조동 나사, 그 조동 나사 위쪽에 좀 더 작게 붙어 있는 게 미동 나사예요. 조덕 나사는요, 이 재물대를 크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의 상에 대강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크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고요. 미동 나사는 이제 어느 정도 물체를 찾았어요. 조동 나사를 가지고 뭔가가 보여요. 근데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네요.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럴 때 쓰는 게 미동 나사입니다. 표본의 상에 아주 정확한, 이 상에 대한 정확한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 미동 나사를 돌려주면은 아주 살짝 조금씩 움직여서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광학 현미경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직접 광학 현미경으로 집신벌레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 뒤 영구 표본. 표본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우리 관찰할 대상을 만드는 건데요. 오랫동안 이 표본을 오랫동안 보존하여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영구 표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집신벌레를 잡아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신벌레 연구 표본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 연구 표본을 재물대 가운데 제대로 고정해 주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네 맞아요.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조독나사로 재물대를 올려서 연구 표본과 대물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내려요. 조독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접안 렌즈로 집신벌레를 찾는 겁니다. 아 뭔가가 보인다고요? 그럼 이제 초점을 맞춰야죠. 자 미동나사로 집신벌레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한 다음에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이고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추어 관찰해 준다라는 거죠.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뭔가가 보여요. "이야 선생님 이거 도대체 몇 배나 확대한 거예요? 너무 큰데요?" "아 그건 배율을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현미경 몇 배로 관찰했느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 저반 렌즈의 배율이랑 대물 렌즈의 배율을 곱해 주면 그게 우리가 관찰한 현미경의 배율입니다. 자 이거 처음에 요렇게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거 대물 렌즈를 또 배율을 또 높여 가지고 더 자세히 관찰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배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반 렌즈가 10배 그리고 대물 렌즈가 4 배였다면 우리는 10 곱하기 4 해서 물체를 40 배로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물 렌즈 이걸 자꾸자꾸 바꿔 주고 주면은 배율을 높여 주면 더 자세히 더 많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선생님 저희 핵함은 핵함도 관찰해야 되는군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이 핵함도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핵함 간단하게 표면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실 이 물에 가면은 흐르는 물에 가면 너무 물살이 센 것 말고 자 가면요 뭐 붕어, 물방개 이런 동물도 살지만 검정말, 물수세미 같은 식물도 살아요. 자 이거 말고 집신벌레, 핵항 같은 것도 사는데요. 우리 이 시냇물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초록색 머리카락 같은 게 막 뭉쳐져 있는 거 있죠.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걔가 바로 핵감입니다. 자 이걸 채집해 와서요. 겹치지 않게 잘 펴서 받침 유리 위에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공기 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덮어 주면 핵함 표본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핵함은 간단히 표본을 만들 수 있으니까 표본을 만들어서 역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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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맨눈으로 돋보기로 광학 현미경으로 집신벌레와 핵함을 관찰해 봤어요. 먼저 집신벌레 영구 표본 맨눈으로 보니까 색깔이 있는 점이 보이는데 정확히 뭔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돋보기로 한번 봅시다. 점이 여러 개 보이네요. 그런데 이 집신벌레의 자세한 생김새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해 봤는데요. 어머머머머 무슨 색깔이 보이네? 제 집신벌레 제 핑크색인가 봐. 자 뭐 사실 이건요. 집신벌레 자기 본래 색깔이 아니에요. 이건 염색을 해서 그 염색제 색깔로 보이는 건데요. 염색제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다르겠죠? 자 이렇게 색깔을 띠는 건 표본을 염색했기 때문이에요. 자 고거 같이 알아두세요.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서 보니까 얘가 잘 보입니다. 길쭉한 모양이고요. 바깥쪽에 가는 털이 있네요. 집신벌레 안쪽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모양도 좀 보이고요. 얘가 왜 집신벌레인지 알겠네요. 모양이 집신 같아요. 그쵸? 자 핵감은요.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색깔은 초록색, 가늘고 긴데요. 손으로 만지면 좀 미끈미끈했어요. 돋보기로 관찰해 보니 여러 가닥의 핵감이 뭉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머리카락 같은 모양이네요.
자 이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 봅니다. 어머 너무 예뻐. 자 선명한 초록색 알갱이들이 사선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여러 가닥이 서로 뭉쳐 있고 핵함 한 가닥은 아주 가는데요. 원기둥 모양이고 대나무처럼 마디로 나뉘어져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거 예쁜데? 그쵸? 자, 우리 이렇게 집신벌레와 핵함을 관찰해 봤는데요. 예. 우린 이렇게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집신벌레, 핵함과 같은 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집신벌레, 핵함, 아메바, 종벌레, 유글레나 등등등. 자, 동물도 식물도 아닌 이 아이들 우리는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논이나 연못같이 물이 고인 곳, 물살이 느린 도랑이나 하천 이런 곳에 이런 집신벌레와 핵함이 사는데요. 이곳에는 아메바, 종벌레, 유굴레나 뭐 이런 것들도 다른 원생생물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나게 되고요. 동물, 식물, 균류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닌 거. 자, 동물도 식물도 균류도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서 집신벌레와 핵감을 관찰해 봤습니다. 야,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네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서 깜짝 놀랐다고요? 어머, 다음 시간엔 더 놀라겠는데? 다음 시간엔 세균을 만나볼 거거든요. 띠디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볼 세균들. 아, 세균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우리한테 너무 해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로운 세균도 있습니다. 친구들 한번 만나 보자고요. 알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